46번 외상 치료, 트라우마 치료죠.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은 노출 치료예요. 노출 치료와 함께 인지 재구성이죠. 트라우마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감정이 변화해요. 감정이 변화하고 현실을 인식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기억이 뒤죽박죽 되고 그래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하고 이게 뒤틀려서 기억이 돼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면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기괴하게 변형이 되어서 기억돼요. 그리고 그 기억된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그 사람의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트라우마 치료는 우리 상담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글씨를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투사라는 것과 전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전이는 과거가 현재에 작동하는 거고 투사는 내 안에 있는 일이 밖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투사와 전이가 트라우마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트라우마 사건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고 쳐요. 여기는 의식이고 여기가 무의식이에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뭔가 돌돌돌돌 말아서 가둬둔다겠죠? 이렇게 가둬두고 요게 이 막이 인지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정서죠. 정서는 못 느끼게 벽을 치는 거죠. 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고립화라고 한다겠죠? 아이솔레이션. 뭘 고립시켰죠? of effect. 고립화, 정서의 고립화예요. 이거는 정서의 고립화는 그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어요? 우리에게 못 느끼죠. 그때와 관련된 기억도 없어지고 기억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감정이 사라지고 사건이 기억날 수 있어요. 인지적으로. 그렇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그때 얘기하면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거죠.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고 파편화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파편화되기도 해요. 조각조각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조각조각 남아있는 걸 갖고 이렇게 막 요 조각으로 재구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기억이 이만한 거였다면 이렇게 요런 것을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변형되면 요게 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변형된 기억. 기억이 떠오르면서 현재에 영향을 줘요. 현재의 해석에 영향을 줘요. 보고 듣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거는 기억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의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이 고리가 의식적이지 않아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무의식적 고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 나는 확신을 해요. 내가 옳다고. 나는 옳다고. 그렇지만 변형된 기억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무의식적인 거죠. 알겠죠? 무의식적 진실이 의식적 거짓을 만들어내요. 지금 의식상에서는 거짓이죠.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무의식은 뭐라고요? 진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실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고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거짓이라는 거는 생존장치예요. 우리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다 기억하면 우리 아파서 죽어요. 너무 아파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거짓의 장치를 만들고 현재라는 해석을 편리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도 있어요. 동물도 위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고 막 꼬실 때 붙들고 막 흔들고 막 이런 디스플레이 행동이 있어요. 동물들도.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암컷이 아니면 수컷이 적을 저쪽으로 유인하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다 있어요. 이 거짓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생존 장치인데 그래서 우리 현재에 들어와서 현재를 보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우리 인간들이 교육과정에.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트라우마를 크게 입고 파편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둔마가 일어나고 둔해지죠. 감정이 느껴지지 않죠. 인지화되죠. 주지화가 일어나죠. 둔마와 주지화는 동시에 일어나요. 그다음에 변형된 기억을 떠올리죠. 회상하죠. 그걸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죠. 이런데 이게 너무 많이 갇혀있고 크면 에너지가 여기에 다 묶여버려요. 이거 방어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현재의 발달이 어려워져요. 미발달이 이루어져요. 현재는. 알겠죠? 미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왜곡이 일어나는.
미숙해져. 발달이 에너지가 여기에 묶였으니까 발달은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다가 이 덩어리가 큰데 이놈이 수시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곡을 이렇게 현재에 대한 해석을. 그런데 이게 왜곡됐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진실해 보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과정이 트라우마를 입게 되면 더 크게 일어나요. 더 많이 왜곡되고 더 미숙한데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아이 때 트라우마를 입었다면 생각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정확하게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길 때까지 계속 대화를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았다가 중단하잖아요. 왜곡된 그 사고로. 그래서 언젠가 보면 이상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래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요. 어른들도 무너집니다. 트라우마는 일생을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똑같이 입어도 누구는 치명타를 받고 누구는 또 그럭저럭 잘 극복하느냐 그 과거가 또 있어요. 이러한 과거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형된 기억을 갖고 있고 방어해야 될 꽤 많은 사람들이 미발달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발달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미발달이라는 건 뭐예요? 미숙하다는 뜻이죠. 미숙한 건 가장 어디로 나타나냐면 사회성으로 나타나요. 사회성,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이 미숙한 거죠.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트라우마를 한 방에 맞아버리면 여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트라우마를 이렇게 갖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을 부셔가지고 조각내서 없애주고 변형된 스토리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거 갖고 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갖고 다니면 평생이 왜곡되니까. 알겠죠? 이거 없애주려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상처를 더 많이 주지, 우리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에서 할 일은 에너지를 풀어주는 거죠. 여기 묶인, 이렇게 갇혀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다른 데로 쓰게, 여기 이 방어에 쓰지 않도록, 이거 관리하는 데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슨 에너지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스트레스는 위험이거든요. 생존에 위험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새로 만들어지고 또 버리고 새로 만들어지고 버리고 우리 피부도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때 같은 게 나오는 게 죽은 세포거든요. 머리도 자라서 잘라져 나가고 이와 같이 세포는 계속 교체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세포가 있어요. 여기 담당하는 세포들. 이 세포의 분열이 100배로 빨라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발달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이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쪽으로 다 달려가기 때문에 건강한 정상적인 발달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자원이 부족해져요. 단백질도 부족하고 지방, 혈당 이런 거 다 효소 이런 거 다 비타민이 미네랄이 다 부족해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장애가 되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달기에 일어났다 해서 발달장애라고. 알겠죠?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큰 짐을 떠안고 살아간다면 발달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입었다면 이것들을 어른들이 선생님이든 부모든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모든 치료는 트라우마 치료예요. 상담, 인지왜곡이 일어났다. 다 트라우마 후유증이에요. 작고 크고. 그리고 애기들은 아직 어리고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엄마만 잠깐 없어져도 그게 트라우마예요. 근데 하루 종일 없어지고 한 달 내내 없어지고 1년 내내 없어지고 그러잖아 엄마가. 아기들한테는 태어난 그 자체가 가장 큰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자,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1번 인지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인지의 재구성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2번 감정이 지금 변화한다고 그랬죠. 감정이 공포스럽게 변화해요. 감정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이게 강렬해져요. 아무 때나 깜짝깜짝 놀래요. 이걸 과각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지하고 정서하고 두 개를 다 치료하는 거죠. 양쪽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재규성하려면 얘기를 늘어놔야지. 스토리를 말해야 되지. 어떻게 알고 있어? 얘기해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얘기하면서 감정이 올라오겠죠? 감정이 올라오면 쉬었다가 다시 또 진정하고 다시 또 조금 더 얘기하고 또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강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을 조금 꺼내면서 두렵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면서 조절은 얘기하면서 감정이 올라오면 조금 빠져나가고 조금 빠져나가고 조금 빠져나가고 그래서 한 번 1회로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된 감정 이때 너무 강렬하고 부정적이고 공포스럽고 과각성이 일어나죠. 이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완화하느냐. 여기 이제 상담사가 있죠. 상담사가 안심을 시키죠. 그렇죠? 같이 공감해 주죠. 그다음에 이 스토리를 재현하기 전에 어떤 장치를 만들고 떠나는데 그 출발하기 전에 안전장치라고 그래요. 안전장치. 안전장치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사건을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떠올릴 건데 힘들 거야. 슬픔이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공포가 올라오기도 하고 끔찍한 막 쳐다보기도 싫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걸 직면할 거야. 그런데 너무 힘들면 가다가 되돌아올 거다. 어디로? 안전장치. 이럴 때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면이 뭘까? 심상을 이루합니다. 심상을 이루. 어떤 걸 떠올리면 너는 편안해지니? 그러면 나는 할머니랑 있을 때가 편안했어요. 할머니 품만. 그러니까 할머니를 떠올리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너는 편안하니? 그럼 나는 바다 구경을 하면 바다 장면 파도 치고 갈매기가 있고 백고동이 치고 바다 냄새 가는 그 바다가 저를 안정감을 줘요. 그럼 바다. 너는 어떤 게 또 좋으니? 그럼 나는 뭐 아무튼 다 모두마다 내가 안심을 얻었던 그 산에 소나무가 있는 그 아래에 여기 내가 앉아서 언덕에서 늘 바라보던 엄마 오나 기다리던 그 장소 이런 거. 엄마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엄마. 이런 거 장면을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연습을 하죠. 이거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충분히 해야 돼요. 또 떠올리고 작은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마다 그 장면, 안전장치가 떠오르게 하는 이 연습을 충분히 하죠. 그리고 안전장치를 만들고 심상으로. 그 다음에 호흡법 같은 거. 호흡을 좀 길게 하면 진정이 되죠. 신체 이완법. 그 점진적 신체 근육 이완법 있죠. 신체 이완하는 거 이런 거. 이런 방법들을 연습을 해요. 충분히. 이완법이죠. 안전장치는 결국 이완법이죠. 우리 어디 갈 거니까 이와 같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러 갈 거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잘 만들고 연습을 다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감정을 다시 끌어내면서 느끼는 거죠. 알겠죠? 요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감정을 떠올린다. 스토리를 재현한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 감정을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기억 지워달라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기억은 지울 수 없어요라고 말해야 돼요. 그 기억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죠. 기억을 지우고 싶죠. 우리는 인간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억과 더불어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상담은 이렇게 하고서는 이 감정을 견디고 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트라우마 치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트라우마 치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럼 여기 지금 지금 질문 문제는 뭘 말하는지 봅시다. 포화의 P2죠. 포화는 P2로 유명하죠. 지속 노출 치료라고. 이거 뭐냐면 프롤롱 연장됐다고 얘기죠. 노출을 계속 질질 끈다 그 뜻이에요. 노출을 질질 끄는 치료법이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화의 그 치료법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에 대한 이론적 근거. 왜 떠올려야 되냐. 대개가 이 트라우마를 강간을 당했다든가, 강도 침입이 있었다든가, 살해당하는 걸 봤다든가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장면이 너무 끔찍한데 그걸 왜 자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하려고 그래요, 상담조차. 그리고 병원에 가면 얘기 안 하고 약 주잖아요. 편안하냐, 잠은 잘 자냐, 밥은 잘 먹냐, 그리고 약 주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만 가고 상담소는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상담은 안 오냐라고 물어보면 자꾸 얘기시켜서 안 온다. 그럴 때 이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감정이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그 감정이 아니고 떠올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할 때까지 prolonged exposure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이완 훈련, 견디는 훈련 충분히 하고 떠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상담사. 그리고 여기는 상담실이다. 상담사가 도와주고 있다. 그 과거 그 장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훈련을 할 거다. 이렇게 해주면 용기를 내서 당신이 너무 힘들다.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이완 훈련을 한 다음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노출을 시도하지 않고요.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고 간접 노출을 시도합니다. 글로 써서 읽어보거나 녹음한 것을 자기가 들어보거나 해서 그 장면에 가보거나 직접 말을 하거나 그러는 건 너무 두려우니까 간접 노출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덜 두려워졌을 때 괜찮다고 하면 직접 노출을 시도하죠.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조금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견딜만해지면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 물건, 피하는 물건 같은 것도 있으면 그걸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 직접 노출로 가죠. 간접 노출을 하든 실제 노출을 하든 일어나는 감정, 뭐가 올라오는지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상담사랑 얘기하죠. 치료사랑. 그러면은 말로 하면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 감정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도 받고 그러냐 위로도 받고 하면서 감정을 완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순해지고 행동도 놀라지 않고 인지도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나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크게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신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까먹거든요. 상담이 끝난 다음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스러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죠. 이게 PE의 줄거리입니다. Prolonged Exposure Therapy. PE예요. 그 다음에 외상 치료에 또 쓰이는 게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가 있죠. EMDR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EMDR. EMDR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너무 공포스럽고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힘들다겠죠. 그러니까 주의를 딴 데로 돌려줘요. 눈알을 이렇게 움직이게. 여러분들 눈알 움직이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눈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일부 에너지를 나누고 그다음 이야기하면 감정으로 몰리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건성건성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이야기하는 이 상태를 만드는 거죠. EMDR은 눈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 치는 거 이런 것들 하면서도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허벅지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혹은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신체를 교대로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트라우마에 경험적으로 지지했다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됐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포화를 말했으니까 지속 노출 치료예요. 만일에 사피로를 말했으면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죠. 지금 사피로라는 사람은 EMDR의 창시자는 사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눈동자를 움직이는 EMDR, 아이 무브먼트 테라피죠. 둔감화가 일어난다. 눈동자를 움직이면. 그 다음 재처리를 한다. EMDR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양쪽 신체를 교대로 자극하는 기법이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MDR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BLS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Bilateral Stimulation. Bilateral. 신체 양측을 교대로 자극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교대로 자극한다. 알겠죠? EMDR. 이거 EMDR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이 학회가 엄격해요. 이 자격증을 주는 게. 간호사나 의사나 임상심리 전문가 이 사람들을 주로 훈련을 해요. 상담사는 이거 훈련 과정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상담사들이나 이걸 반발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EMDR로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EMT라는 이름을 바꿔서 Eye Movement Therapy. 오케이. 우리는 Eye Movement Therapy를 쓴다.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에 가서 EMDR 기법 썼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기법을 쓴 거예요. EMDR을 상담사는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자격증을 받는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 EMDR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고약한 짓을 하는 거죠. EMDR 학회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시면 되냐? 나는 EMT를 썼습니다라고 말하시면 되고, 혹시 또 넓은 의미로 BLS 기법을 썼습니다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름의 용어를 널리 알려야 돼요. EMDR 용어를 우리는 못 쓰니까, 상담사들은. 자, 디브리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어났던 일을 다시 브리핑, 축소해서 재반복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라운딩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라운드, 땅이죠. ing가 붙었어요. 그라운딩.그러니까 이게 기법이 나왔냐면 이게 사실은 동양적 기법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라운딩 기법.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좋은 이론들을 갖고 있으면서 다 뺏겨요. 서양 사람들한테 이름을 안 붙여놔. 에너지 이론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여기는 배, 가슴, 머리 이렇게 세 군데로 있다면 에너지, 기죠, 기. 기입니다, 기. 영어로 하면 에너지. 이걸 옮긴 게 에너지입니다. 동양에서는 기치료죠. 서양에서는 에너지 세라피고. 에너지 세라피는 좋다고 그러고 기치료는 나쁘다고. 우리 상담사조차 기치료는 이상한 거로 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기치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치료는 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순환해야 되는데,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갇히면 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디서 뭐 갇혀 있냐면 에너지가 여기에 갇힌 거야.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내려줘야 돼. 배로. 이 배로 내려주는 게 복식치료예요. 복식호흡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로만 내리니까 안 돼, 급해. 그래서 다리까지 내리자. 하는 게 그라운딩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땅 판다 그 뜻이에요. 땅을 파고 내려간다.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 다리까지 내리기 위해서. 다리까지 내려갖고 안 된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발 밑에로 에너지를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쏠립니다. 에너지는 기는.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쏠립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나에게 쏠리고 타인에게 집중하면 타인에게 쏠리고 생각에 집중하면 생각에 쏠리고 몸에 집중하면 몸에 쏠립니다. 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발 밑으로 가게 하면 여기 이렇게 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발치기도 하고 배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기 지금 발 밑에 생각하게 만들까? 이걸 나무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여기를 둥지를 기둥으로 발 밑에 뿌리로 만들어서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는 걸 생각하라. 나를 나무로 상상하고. 알겠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내려오겠죠. 발 밑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끌어내리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위파니까 머리에 지금 갇혀있는 정신병이 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데 복식호흡 계속하면 여기로 내려옵니다. 여기 배에 있는 원래 기의 자리예요. 여기 배에 갇히면 돌아 올라가요. 자연적으로. 배에 갇힌 놈은 고장이 안 나요. 복식호흡 많이 해도 괜찮아요. 복식호흡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에너지도 세지고 성숙해져요. 인간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로 가는 건 고장을 일으켜요.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병자로 만들고 파괴시켜요. 그래서 생각에 집중하면 안 되고 배를 쳐다보면서 호흡에 머물러라. 이게 마음챙김이죠. 알겠죠? 그래서 신체에 집중하세요. 발에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생각에 집중하면 뭐가 된다고요? 에너지가 어디로 가면서 정신병이 된다. 이걸 상기증이라고 합니다. 동양 말. 상기증. 기가 올라간 증세다. 상기증을 정신병이라고 한다. 모든 정신장애는 뭐다? 상기증이다. 그럼 모든 치료는 뭐다? 기를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법과 마음챙김, 바디스캔, 그라운딩 이런 게 효과가 있는. 요즘엔 다 신체운동, 감각운동 세라피죠.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서양 사람들이. 아, 머리에 정신에 집중하면 안 되는구나. 상기증이 걸리는구나. 아, 동양 애들 책을 봤더니 신체에 집중하더라. 요거를 또 얘네들이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센소리 모터. 요즘 감각 운동 치료 유행이죠. 어디 나라? 별거 아닙니다. 에너지 치료예요.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하라? 신체에 주목을 하라. 생각에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 동양 사람들 너무 억울해요. 다 개발해놓고 다 뺏겨요. 그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원리가 안 나와요. 모르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 머리가 있고요. 여기 몸이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있습니다. 요 머리 속에 생각이 있죠. 뇌예요, 뇌. 뇌가 지금 기억을 갖고 있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뇌가 답이 아니고
뇌 밑에다. 여기 안에가 답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어디로 내리면? 이 안에로 내리면 모든 치료가 일어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갇힌 움직임이 있어요. 항상 매 순간 움직임이 있어요. 바이오리듬이죠. 매 순간 심장 뛰고 호흡 뛰고 피 막 계속 변화해요. 이걸 뇌가 알아차리면 정상적인 감정이 되는 정상 감정.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뇌가 만들어내는 감정, 이게 왜곡된 감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연결이죠. 치료는. 연결하는 건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여기 있는 걸 느낀 다음에 해석해 뇌야. 여기 무시하고 여기 쫙 무시하고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가지고 해석해. 몸이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알겠죠? 뇌가 있으면 뇌의 상당 부분은 몸하고 연결돼 있어. 쬐끔 전두엽 쬐끔 이 부분이 의식이에요. 알았어요. 인간의 90%는 자율신경계가 움직여요, 행동을. 그래서 이거 넓게 잡은 거예요. 무의식이 90%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의식이라는 건 10%도 안 돼요. 알겠죠? 의식으로 뭘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의식으로 치료하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무의식에 접근해야 되고, 무의식을 어떻게 접근해? 연결하면 돼요. 아래 또리, 다음 머리, 연결. 이게 분열이 되면 이 뇌가 해석을 지 맘대로 해서 근거 없는 해석을 해버려요. 지가 잘났다고 틀렸는데 왜곡됐는데 모르죠. 헛짓하고 사는 거야. 인생은 방향은 어디에서 답이 나온다고요? 인생의 방향은 몸뚱아리에서 나온다고. 무의식에서. 그래서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되면 치료가 일어난다. 이게 요새 최신 기법인 센소리 모터 테라피입니다. 트라우마의 최신 이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론적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라운딩 기법이 생겼고, 이걸 왜, 기억이 왜 조각조각 파편화되냐. 왜 놀라는 게 계속 깜짝깜짝 놀래버리냐. 잠도 못 자고, 막 헛것을 보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망상이 빠지고, 놀람. 과거를 현재에 쓰기 때문에, 현재는 안 보이니까. 현재와 과거의 분열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기법으로 이완 기법이니, 막 마음챙김이니, 뭐 제철이니, 뭐니, 온갖 것을 다 갖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깡통하게 트라우마가 정리가 됐어요. 트라우마는 뭐냐? 뇌와 신체의 분열이다. 그걸 연결하는 게 치료다. 이게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통합된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설명되죠? 어떻게, 왜 재처리가 필요하고, 감정이 왜 고장나고, 그럼 고장난 감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 치료 잘 안 되니까 신체 치료로 해라. 느껴라. 네 몸을 느껴라. 연결이 되면 네 몸을 느끼면 너는 치료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지금 여기까지 다. 트라우마에 대한 건 설명이 다 됐죠? 왜 예전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지금 막 튀어올라와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느냐. 이건 언제든지 영향을 줍니다. 트라우마 엄청 무서운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트라우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었죠. 여기 트라우마가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어딘가는 다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와 이렇게. 모르는 끈으로.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건 없어요. 인간이랑. 그럼 죽은 거지. 현재에 항상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근데 이 현재에는 과거 인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부부가 있고 이렇게 현재 사람들이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뭐 미울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소소한 이런 사건에 요게 탁 개입이 되면 이 사람이 엄청 싫어지기도 하고 엄청 좋아지기도 하고, 여기 과거 안에 기억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어린 시절이나 언제 트라우마 사건 때 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움이니까 묶어매나지 이렇게 돌돌.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군지 모호해져요. 기억이. 그때 사건은 거의 희미해지. 근데 희미해진 그 기억은 현재를 침입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 감정을 여기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대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증오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에게 감정이 흘러가지 않아요. 실제 증오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정이 흘러갑니다. 만만하니까.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 애착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착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걸 대상이라고 말해요. 이게 대상관계 치료예요.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흘러가고 공포를 느끼고 증오하고.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일이 터지면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세월호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추운 날이었으니까 밤에 잘 때 담요도 갖다 주고 우유도 해주고 막 말도 걸어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말도 좀 불친절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대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여기 지금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여기 가서 막 항의해요. 너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피해를 여기 준 가해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찾아가서 뭐라 못 하잖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안 하잖아. 왜 이건 안 해주고, 왜 저건 안 해주고, 왜 이건 안 해주고,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고, 여기 가서 불평불만해요. 괴롭혀요,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막 와서 막 욕하고 막 서운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요 일이 이 자원봉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친구한테 일어나고 가족한테 일어난다고. 이 피해자의 피해가, 이걸 2차 피해라고 해요. 트라우마 치료는 가장 중요한 2차 피해를 막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2차 피해, 3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막 나중에 이혼하고 등지고 가족이 파괴되고 다 난리가 나요. 우리 너무 불쌍하다. 오붓하게 살자. 남아있는 사람끼리 잘 살자. 이렇게 안 된다고. 사소한 거 갖고 잔소리하고 사소한 거 갖고 화내고 승질내고 상처 주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파괴돼. 그 가장 만만한 게 애기들이죠. 애기들한테 팍 승질내고 애기를 막 집어 던지기도 하죠. 운다고 시끄럽다고. 그 애기가 죽기도 하죠. 그 영화 살해 사건, 그 영화 돌연사 죽음의 상당 부분은 부부가 싸우다 애기 던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끔찍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상담실에 오는 우리도 또한 너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다면 현재의 일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액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액트가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우리 인간은 이 현재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알아라. 현재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평화와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혹은 가까운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증오하고 계시나요? 그분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트라우마 입은 그 에너지가 흘러가서 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대치라고 한다고 했죠? 대상 대치. 감정이 요리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흘러간 거예요. 증오의 감정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감정. 현재는 다 감정이 이해가 돼요. 현재에 일어난 거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럼 용서가 다 된다고요. 나도 그렇지 뭐 너도 그랬구나. 근데 이해가 안 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감정, 대상 대치가 일어나고. 이 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게 상담 기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일반인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 상담사끼리니까 알아듣고 그렇구나. 이거야 증오할 일이 없어. 현재는 액트 받아들여 수용해. 미워하고 증오할 일이 어딨어. 알겠죠? 지금 이 트라우마 치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액트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가. 이해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거 엄청 헤맸어요. 액트 가지고. 액트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액트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액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다음 안정화 기법. 아까 안전장치를 하고 떠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진정시켜주는 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걸 안정화 기법. 그라운딩도 일종의 안정화 기법 중에 하나죠. 마음 챙김, 호흡법, 근육 이완법, 바디 스캔 이런 거 다 안정화 기법이죠. 아시겠죠?